네, 수요일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0.18% 정도 내리면서 2,5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0.45% 빠집니다. 낙폭을 좀 키워가는 것 같은데요. 88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과 함께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우선은 삼성전자는 오르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나 삼성전기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등의 종목들은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좀 약한 모습 나타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밀렸었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등등의 종목들 밀리고 헬스케어 쪽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한온시스템 제외하고는 파란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오늘 오르네요. 어제 네이버가 3% 가까이 올랐었는데 내일 아무래도 하이퍼클로버 X 발표 하루 놔둔 상황에서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주사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서도 한국전력,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도 빨간불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엔터주는 다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주가 최근에 좀 실적을 내놓으면서 JYP엔터테인먼트가 아무래도 시장 기대치보다 좀 못 미쳤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도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엔터주 중에서 SM이 오늘은 좀 이끌고 있거든요. 4%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반기에 엔터의 대장주가 바뀌는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SM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엔터 안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터는 우리 수정 앵커님께서 훨씬 더 관심이 많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살까요? 엔터 쪽에서. 그렇게 또 접근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래도 저는 사실 빠지는 쪽을 한번 담아보는 게 만약 그 하반기 모멘텀이 있다면 빠지는 걸 담는 건 어떤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전략이지만 또 시장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이제 2분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위버스를 수익화하면서 거기 레벨업 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밸류가 가장 비쌉니다. 두 번째 JYP입니다. JYP는 2분기 실적 논란도 많았지만 3분기 정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이 아니라 공연 수익을 얼만큼 그래서 끌어올려서 그만큼을 이어가느냐. 아직은 살짝 실적이 위축될 3분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조금 좀 약간 좀 멈칫하죠. 세 번째로 YG엔터를 보겠습니다. YG엔터는 다 좋습니다. 2분기도 깜짝 실적. 그런데 가장 큰 이슈. 블랙핑크의 재계약? 할까요? 우리 가서 지수 언니 좀 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리사 언니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큐브엔터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혹시나 중국에 약간 한한령까지 풀린다고 하는 이런 기조가 나오게 되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우기의 활약. 그거 봤을 때는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SM 탑픽입니다. 이상 탑픽입니까? 네, 왜냐면 이번에 NCT 유니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NCT 이제 단독 그 유닛 그룹들이 이제 거의 끝나고 마지막 앨범 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거를 이어갈 이제 보이그룹이 라이즈라고 나오죠. 맞습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또 새로 나오게 되면 막 또 푸시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SM이 실적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SM이 탑픽이라고 하반기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혹시나 JYP가 A2K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어느 정도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의 변화 지켜보되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냥 SM의 주가 변화를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M을 일단 엔터주 중에서 탑픽으로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대비해서 일단 지금 보니까 리스크라고 체크해 볼 만한 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오프라인 활동이나 그룹들의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엑소나 에스파 같은 또
그룹들이 있기도 하고요. SM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LS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L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이 LS와 또 LNF의 전구체 생산 합작회사 가칭 LS, LNF 배터리 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이제 전구체 진출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붙여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만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제자리 걸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 LS를 바라보면서 2차 전지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황산니켈 관련된 쪽의 대응이나 또 네. 말씀하셨던 전구체 관련된 쪽에서 합작법이나 준비는 해가면서 기대감은 높지만 LS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많이 느끼는 거는 참 싸고 좋습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LS라는 이제 지주사의 흐름을 봤었을 때 밑으로 쭉 한 70개인가 계열사가 있을 겁니다. 네. 이걸 다 총합을 해서 나타나는 LS의 가치와 흐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보여준 것에 비해서는 싼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너무 분산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거는 주가가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통합된 아이디어 쪽에서 뭐 하나가 딱 끌고 가서 어떤 성과를 내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약간 이런 무거운 모습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혹시나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이런 저평가를 노리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주가의 속도는 빠르진 않을 거고요. 꾸준하게 올라오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변화가 계속 대응을 해주는지 체크를 하시되, 만약에 주가가 한 지난번에 고점대 부분이었던 한 12만 5천 원대 부분에서 또 막힌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줄이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워낙 무겁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주사 관련주들은 사실 좀 무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전구체 진출이라는 하나의 큰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좀 프리미엄을 좀 붙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이니까요. 앞으로 저희 시간에 나오면 또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JVM입니다. 이 아마존 온라인 약국의 1등 수혜주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입니다. 먼저 일단 기업의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JVM 하면은 약국 자동화 관련된 쪽의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두 종목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 의료기기 관련된 쪽의 네. 흐름이죠. 왜 지금 의료기기를 제가 주목을 할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AI 의료기기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 뷰노도 얘기 주셨었고요. 이쪽은 네. 아직 덜 올랐나요? 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ETF 관련된 쪽의 동향이라든가 네. 그런 쪽에서 또 수출 성적들이 괜찮게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 어떤 한국의 또 다른 잘하는 분야거든요. 네, 그런 쪽이 부각받을 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는 쪽에서 JBM도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기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잘합니다. 게다가 또 소모성 자재가 들어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보통 들어가는 게 MRO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쪽이 서비스나 소모성 자재, 특히 만약에 약국 가보시면 아시죠? 그 네. 종이가 이렇게 차락차락 들어가면서 약봉지가 툭 나오게 되죠. 맞아요. 네, 요즘- 자동으로 다 해주잖아요. 네, 그건 알약이고요. 가루약은 어떻게 나오냐면 넣게 되면은 이렇게 쭉 해서 긴 스틱 작업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참 많이 발달했죠. 이거 다 누가 합니까? 기계가 다 하는 거죠. JVM. 네. 좀, JVM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기계는 기계인데,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따서 그냥 이렇게 바로 먹게 되면 아주, 예전에는 숟갈에다가 이렇게 물게 해서 막 애들 먹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만 그런가요?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게다가 또 중요한 게, 건기식 관련된 장비까지,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장비 들어가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 그러니까 약국도 지난 팬데믹 때 나왔던 현상까지 보게 되면은 의료 인력들이 모자랍니다. 근데 거기서 약사나 뭐 간호사, 뭐 의사는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모자란 현상이 나왔을 때 이걸 자동화로 대체를 해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존이 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또 아마존이라는 든든한 또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수출 쪽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일단 아마존 얘기만 조금 더 드리게 되면은 아마존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ATDPS라고 합니다. 네. 약자는 묻지 마시고요. 예. 네. 자동으로 약들 이렇게 쭉 재고만 있게 되면은 거기다가 알아서 쭉쭉쭉 나와서 그거를 이제 딱 이 사람에 맞게 들어가는 건데 아마존이 왜 이 사업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마존은 지금 처방약 관련된 자동 배송 시스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와 조금 시스템이 다른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약을 탈 때마다 처방전을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은 그거를 처방을 갖고 있게 되면 그거를 이제 곱하기 횟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네. 약국에 내게 되면 거기에 알맞게 그 때에 맞춰서 배송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됐을 때 당연히 돈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또 수익 모델로 가져가면서 거기에 또 똑같이 납품을 하게 되는 JBM도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해외에서도 수출 성과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2분기 수출이 9.8% 증가로 나왔는데 내수 대비해서 APS라고 그러죠. 이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50% 높은 단가를 적용받는다. 네. 수출 잘 되면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고 게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복약 수능도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약 먹게 되면은 에이 난 몸 괜찮은데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방치하는 거. 그렇죠. 그게 없어지고 팬데믹 이후에는 이거 내가 좀 관리해야 되겠어. 그러면 준 만큼은 또 꾸준히 먹어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복약 수능도라고 네, 네.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네. 나오는데 이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다 어떤 성과를 내면서 이번에 하반기에 하나씩 또 성과 낼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마련돼 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표님의 입에서 성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실적, 수치가 되겠죠.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추이를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은 살짝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에 약간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분기도 좋은 실적을 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좀 별론데? 라고 하다 보니까 좀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한 분기 실적 가지고 변화를 어떤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아마존이나 또 이어가는 유럽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매출액의 변화가 꾸준히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흐름들은 본격적인 반영이 아마 내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주가는 지금 시총이 3,700억대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5천억대까지 한 번에 쭉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5천억대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되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이런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쪽에서도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대로 가고 있고 제조업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화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쪽에 하나둘 영역을 확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전 세계 약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거기다 대형 병원의 약국까지 거기다 또 아마존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단계 쪽에서 거의 눌림목 마무리되면서 1차 저항 때인 한 32,000원대 부분이 저항은 있지만은 지금 그때 나왔던 매물의 동향으로 봤을 때는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돌파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부분 다시 가겠다라는 쪽에서 시총 5천억까지는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한 4만 원대 목표가로 가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VM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휴비츠 보도록 할게요. 휴비츠는 사실 원래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면서 얘기 나눠볼 텐데 안과 관련주였잖아요. 그런데 네. 이쪽에서 이제 구강 스캐너도 내면서 이제 안과 쪽, 치과 쪽을 모두 다 잡는 복합 모멘텀을 가진 회사거든요. 네. 딱 정말 이 고령화 시대의 안성맞춤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라면도 아니고, 네, 휴비츠를 보면서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얘기는 일단 신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은 안과 쪽에 집중을 했다가 눈 괜찮으세요, 앵커님은? 저도 시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노안이라고 그러죠. 미리미리 준비. 네. 예민수 박사님도 그렇지만, 네, 다 이렇게
겪어보다 미리미리 보니까 눈은 참 중요하죠. 네, 네. 눈 관리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안과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토탈 솔루션까지 공급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20%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네요. 아,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다 내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안경 장비가 한 70%, 안과 장비가 30% 되는데 이게 안과 장비가 비중이 올라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OPM이라고 그러죠. 영업 마진이 한 20% 이상 되다 보니까 금액대가 더 좋죠. 금액도 좋고 네. 마진도 높고. 네, 남는 근데 이게 것도 지금 있고. 과거에 한 30%대가 안 됐다가 지금 최근 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까지 올라옵니다. 네.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이제 고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어떤 수혜들은 또 하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또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봤어요. 거기다가 안과용 장비의 성장성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업 이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부분이죠. 이 구강 스캐너 얘기해 볼게요. 네, 신규 사업인데 아마 일단 어느 정도 보안 마련해서 10월 달에 출시 예정이고 본격적인 판매는 올해 연말부터 네.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하죠. 발음도 안 되네요. 예. 영어는 좀 천천히. 네.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 특히 막상 뭐 임플란트는 직접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를 위해서 요즘엔 이게 이런 구강 스캐너가 왜 쓰이냐고 봤을 때 성형 치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빨 고르고 간지런하게 이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교정하고 하는 네, 네. 이것도 뭐 임플란트 만만치 미용의 않게 목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만만치 않게 될 수 있는데 요거 잘 보시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중국 네, 외국인들이 이제 의료 관광을 하러 한국에 많이 오죠. 그렇죠. 네. 아마 한때 중국에서 또 한국의 치과 기술 높다고 해서 맞아요. 그쪽도 네. 아마 인기가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도 아마 영향을 끼치게 되면 변화는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까지 봤었을 때 이제 메디트 i700이라고 하는 원래 이쪽의 구강 스캐너는 메디트가 강자입니다. 네. 네, 이쪽에서 이쪽보다 싸고 속도가 좀 더 양호하다라는 네.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업계 1위 해외에서 나오는 업계 1위 회사 같은 경우도 성장이 50%씩 한답니다. 네. 이게 진출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다. 기존 사업 잘하고 플러스 알파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사업인 디지털 덴티스트리 부문에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얘기를 해볼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2024년부터 이 신규 사업에서도 매출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2분기에 보니까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세가 그러면 앞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영업이익 다 따지게 되면 예상이 한 2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 가까이가 조금 못되게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시총이 2,600억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구강 스캐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그럼 이게 나와서 성과를 보여서 변화가 이끌어진다. 나머지 지금 주가부터 나머지 플러스는 다 알파 영역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탄력 기대를 하면서 어떤 숫자가 이제 찍히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만큼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원대, 손절가는 2만 원대를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비츠에 대해서 목표 주가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